안녕하세요. 윤경원입니다. 오늘의 제보자 윤경원 씨. 뭐 어떻게 연락을 해주셨나요? 제 친구 때문에요. 남다른 그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불안해하고 그것 때문에 생활이 조금 지장이 있을 때도 있고. 친구가 이상하다. 대체 어떤 믿음에 빠져 있다는 걸까요? 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면 이거 진짜. 어디 있지? 무슨 일인지 일어나자마자 친구가 경원 씨를 다급히 찾습니다. 일어나자마자 뭔가를 찾네요. 또 시작이야 또. 찾아봤어? 이거 좀 당겨보자. 가방에도 없어. 맨날 이렇게 찾냐. 저기 있네. 있어? 저쪽에 들어갔나? 반지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고마워. 이렇게 소중하면 잘 끼고 자든가. 아니야, 내가 잘 베고 잤어. 근데 저런 일이 자주 일어나 봐요. 친구를 뭐 이렇게 크게 놀라지는 않네요. 뭔가를 품에 안고서야 안심한 듯한 친구. 네, 안녕하세요. 우지수입니다. 그녀를 만났습니다. 손에서 놓지 못하는 그거는 대체 뭔가요? 이런 거 막 보여드려도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조심스럽게 꺼내 보인 건 바로 부적. 부적? 이렇게 열어져는 그래. 부적을 마치 이렇게 예물 담아놓는 곳에다 넣어놓으셨어요. 모두 건강과 행복을 불러오는 부적들이랍니다. 저거를 지금 꼬깃꼬깃해가지고 여러 장을 갖고 계시네. 들어있고, 곡식? 동전도 들어있고, 팥도 들어있고 그래요. 부적을 들고 내가 마음으로 막 그렇게 간절하게 빌면 뭐 일이 더 잘 될 것 같고 안정감 있고 그래서 꼭 가지고 있어요. 저도 지갑 안에 있긴 있어요. 그렇게 큰 거는 안 갖고 다니는데 되게 보면 굉장히 작은 거. 이야. 지수 씨의 일상을 좀 더 지켜보기로 했는데요. 설거지 하시나 본데요?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부적을 확인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과가 또 있습니다. 어머, 정화수에 기도를 올리는 걸로 하루를 시작하는 지수 씨. 정화수요? 아침마다 무슨 뭐 기도 같은 걸 하시나 네, 보구나. 의식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하. 옥수를 갈아요. 옥수? 그러니까 집 안에 옥수? 이제 그 터에도 터대감님이 계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이사를 하거나 집을 사거나 하면 고사도 지내고 이러는 거라고 생각을 터 해요. 대감님한테 지금 인사를 드린다는 거네요. 아침 식사를 준비할 때도 약간 이분 이제 토속이군요, 그죠? 그러네요. 네, 뭐 부적 있는 거 보니. 네, 네. 금방이라도 손 닿을 곳에 부적을 두는 지수 씨. 밥을 먹을 때도 예외가 아닙니다. 아니, 집 안에서도 항상 부적을 옆에 두나 봐요. 항상 근거리에 두고 있습니다. 밥 먹는 데까지 그걸 올려놔야 돼? 휴대폰 올려놓는 거랑, 파우치 하나 더 올려놓는 거랑 물에 젖는 것도 아닌데 뭐. 아니 근데 맨날 이렇게 끼고 있으면서 왜 툭하면 찾아? 뭐 자주 잊어버리시나 보다. 아까는 그러네.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자다가 일부러 빼서. 분명히 나는 침대 밑에 깔고 잤는데 일어났는데 없잖아. 아니 두고 잤으면 있겠지. 근데 없으면 막 싸울 것 그냥 답해.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면 이제 불안불안한 거예요. 그냥 눈에 보이진 않더라도 집안에 어떤 어른이 계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싫으니까 짜다. 식으니까 짜? 20년째 함께 살아온 남다른 친구 사이지만 부적 이야기엔 금방 적막해지고 마는 분위기. 저게 약간 좀 뭐 분리불안 뭐 이런 거랑도 좀 비슷하지 않아요? 네, 연결이 될 수 있죠. 옛날에 그 저기 네. 애들 중에서 이제 엄마 안 떨어지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 담요 그래서- 같은 거, 예. 인형 같은 거. 맞아, 맞아. 네. 꼭 베개 들고 여행 가는 애들도 네. 있어요. 설현 씨가 그런다 그러더라고. 설현 씨가 어렸을 때 무슨 엄마가 해준 그런 이불을 항상 입에다 대고 자야지 잠이 든다 그러더라고요. 하지만 이미 지수 씨에겐 뭘 하든 집안에서도 부적을 항상 곁에 두는 게 일상이 돼버린 지 오래입니다. 좀 많이 의지한다, 의존한다 그런 생각은 했죠. 그래서 이게 너무 습관화돼 버린 거 아닌가. 저도 옆에서 얘기는 하긴 하는데 굳이 고치려고를 안 했던 것 같아요. 오늘은 두 사람이 함께 외출을 하기로 했습니다. 경원아, 나 뭐 입고 가지? 옷 좀 골라줘. 여자들은 저렇게 옷이 많아도
이거 입을까? 뭘 입어야 될지 모르겠고 봐봐. 늘 하는 말이 입을 옷이 없다고. 모르겠다. 일단 입어보든가. 그런데 사진을 찍어서 보내야겠다. 언니한테 한번 물어봐야지 되겠다. 뭐라고? 사진 찍어서 보낸다고? 누군가에게 입고 나갈 옷을 골라달라 하겠다는 지수 씨. 언니 사진 하나 보냈는데. 그 옷이 어떨까? 언니가 누구죠? 언니 누군데요? 언니 거기에 이런 거는 거기에 이런 거는 어. 여기서 정치라는 건 아니지? 아이 그냥 봐달라는 오, 거지. 약간 소름. 야 이런 것까지 내가 점치면 안 되지. 그냥 물어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모든 게 큰일 없이 순탄하게 잘 굴러가요. 워낙 답답하거나 고민거리는 물어볼 수 있겠지만 뭐 나갈 때마다 옷을 골라달라는 거는. 두 사람의 외출이 좀 먼 곳인가 봅니다. 경춘국도를 빠져나가려는 찰나 뭔가 찾기 시작하는 지수 씨. 또 찾아. 부적 찾나 봐요 또. 한 시간을 달린 길을 되돌아 결국 다시 집입니다. 야. 그럼 다시 되돌아간다고요? 되돌아가네요. 아까 경춘국도 지나왔는데 잠깐인데 그거 찾았어. 또 여기 있어. 아이 금방 갖고 가면 되지. 너 그러니까 이분의 가장 큰 문제는 덜렁대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아, 근데 그거를 계속 챙겨야 된다고 생각하다 보면 덜렁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걸 뭐 이렇게 맹신하는 것도 있지만 물건을 잘 잊어버리네. 친구는 말없이 휴대폰만 들여다볼 뿐. 아니 근데 친구분은 정말 안녕하세요. 혹시 또 전 보러 오신 건 아니겠지? 우여곡절 끝에 도착한 곳. 줄 알았는데. 지수 씨가 20년째 다니고 있다는 한 점집입니다. 맞아. 언니 왔어. 왔어. 언니 옷이 어떨까?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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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언니. 나들이 하는 줄 알았더니 그 보살님 찾아왔나 봐요. 정성스레 예를 갖춰 기도를 올리는 지수 씨. 그런데 지수 씨를 보는 보살님. 어딘가 영 불편해 보입니다. 보살님도 못마땅해 하시네. 저도 제 신을 이제 믿고 30년 차 이 길을 한결같이 걸어왔지만 아유 진짜 지겨워 죽겠네. 내가 이런 소리 가끔씩은 하는데 예를 들어서 나 일진이 오늘 왜 이러냐. 차들이 왜 나한테 덤비지?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나 얼굴이 왜 부었지? 어제 많이 먹었나 보지. 나 자리가 왜 제리지? 아니 제리는 사람들은 많아. 아, 이분 입장에서도. 그렇죠. 저도 다리 저릴 때 있어요. 나도 황당하다는 거야. 아니 그냥 뭐 신에다 대고 여쭤볼 게 따로 있지. 어? 그냥 배 아프고 이런 거는 네가 진단 받아보든가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든가 나갈 때 옷 색깔을 어떻게든가 뭐 그런 거는 네가 알아서 입고 가도 되고. 어? 그런 거는 그 뭐 이 옷 입고 가면 뭐 잘못될까 잘 될까 이런 거 걱정하지 마라. 어? 어머, 그냥 그래 다녀 대회 너무 많이 이제는. 물어보는구나. 거죠. 나도 좀 쉴 땐 좀 쉬어야지. 이분도 이제 지치신 거야. 그럼요. 점쟁이 분이 이렇게 지겨워하는 손님은 처음 봤어요. 근데 이런 말씀 하신다고 약간 서운한 표정이에요 지금. 사실 지수 씨의 직업은 타로 상담사. 점괘를 믿다 아예 직업까지 바꿨다는데요.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잘 맞는 것 자체도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그 전에는 그냥 단순하게 직장 생활을 했었어요. 회사 다니고.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죠. 말이 직업이지 남보다 자기 점괘를 보는 일이 많습니다. 오늘 술 먹게 될 거라고 그러는데 내가 전 봤을 적에는 나 술 먹지 말라 그러는데 먹지 마라. 지금 점친 거야? 나 먹지 마? 친점을 통해 나온 얘기라면 파트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을 지수 씨. 아 그거 해놓고 약간 더 고지가 아파진 것 같아요.
아니 그것도 타로 점을 보니까 그거를 그거 점 보고 또 내 점에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맞냐 안 맞냐 하고 또 맞춰봐요. 뭐 신이 할 일 없이 뭐 계속 뭐 코인 파치니 하고 다 얘기를 하냐고. 그죠? 사소해도 너무 사소한 것까지 점을 쳐달라는 통에 보살님 전화가 쉴 틈이 없습니다. 야. 점집에 다녀온 저녁. 지수 씨가 가족을 불러 모았습니다. 천천히. 아빠 근데 너무 많은 가족들도 알고 계시겠죠? 나올 거 있으니까. 올해부터 너를 이렇게 인등의 이름으로 올리고 인등이 인등이 뭐예요? 그러니까 그 신 앞에 말하자면 법당에 신이 계시잖니 어른이 계시잖니 그 앞에 등을 켜서 살펴봐. 오늘 아버지 눈이 매서워졌어. 등을 켜. 올해 마냥 좋은 일만 있지는 않은가 봐. 되게 힘들고 어렵게 쓰는 건데 함부로 쓰는 거 아니야. 나름대로 정성을 들여서 쓰는 거야. 찍거나 너 함부로 하면 안 돼. 일주일 전부터 귀하게 준비해둔 부적을 건네보는데요. 동생 것도 써왔나 봐요. 값이 중요하니 마음과 정성이 중요하지.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여기다 대고 뜯어야 돼. 왜냐면 속에서 뭐가 막 나와. 뭐가 나오는 거야? 여기에 곡물이 들어있어. 얘네가 빠지면 안 되는 애들이야. 10원짜리는 동. 패키지가 아주 뭐 꽉 차있네. 너 여기 있잖아. 부적이 하나가 아니야. 하나, 둘, 셋, 넷, 5개, 6, 7, 8개. 아이고. 8개, 9개, 10개, 11개가 들어가 있는 거야. 너 지금 부적이. 너 이거 한번 몸에 지니고 있어. 보자. 3,030원짜리네 들어갔죠. 야, 3,030원 같은 소리 하는데, 야! 이거는 몸에 항상 지니는 거야. 그래서 누나 같은 경우는 하도 세탁기 이런 분들의 특징이 저런 걸 강요를 많이 해요. 대개 보면은. 이러다가 이제 싸우게 되는 거예요. 예, 이러다가 이제 오랜만에 만나서 싸우게 되는 거라고. 같은 식구니까 해주고 싶은 말은 뭐냐면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야. 정신 차리고 어허. 동생 입장에서는 답답하죠. 오랜만에 모인 가족 간의 시간이 냉랭해져 버렸습니다. 근데 저 정도로 믿으면 가족 입장에선 걱정이 되죠. 사실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라는데요. 강력하게 그냥 하지 말라 그래도 이게 소리를 너무 것 같고 그냥 걱정을 하고 있는 거지. 저는 알잖아요. 부적이 효력이 있고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소중하게 자랑스럽게 들고 다녀도 시원치 않을 것을 어디 몰래 부끄러운 듯 몰래 전 그러고 싶지 않아요. 야. 아니 사실 저도 지갑에 엄마가 주신 걸 하나가 넣어가지고 다니고 뭐 입춘이 되면 입춘대길 뭐 이렇게 상점에도 붙이고 이런 것처럼 그 정도는 좋은데 이제 도가 너무 지나. 그렇죠. 정도껏 하면 괜찮은데 진짜 오히려 점쟁이가 진짜 성질낼 정도로 야 다리 저린 거 왜 나한테 물어보니? 그러니까. 얼굴 본 거 왜 나한테 물어보니? 이렇게 얘기할 정도면은 이거는 심하신 것 같은데? 네, 정말 시시콜콜하게 다 확인하고 물어보고. 질문하고 하는 것이 진짜 어린 아이기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 받았습니다. 근데 뭐 어떤 이유 때문에 지수 씨가 이렇게까지 그러니까요. 미신에 빠져버렸는지 그 일상을 좀 더 들여다볼게요. 며칠 후 다시 만난 지수 씨. 저녁 반찬거리를 사러 나왔습니다. 아니 근데 시장을 볼 때도 손에 쥐고 계세요. 이거를 꼭 손에 쥐어져 있어야 되나 봐요. 짐들도 많은데 여전히 손에서 떠날 줄 모르는 부적. 그런데 어떡해. 아, 예. 한창 장을 보던 지수 씨가 급히 가방을 뒤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떡해. 나 부적. 또 어디가? 뭐 두고 왔나 봐. 부적? 부적이라고 그렇게? 뭐 잊어버렸나? 부적 가방에 넣어둔 줄 알았는데 저 좀 잠시 이거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빨리 가봐요. 이거 되게 무거워요. 근데 계란 들어있는데 조심하세요. 고마워요. 이분이 이게 없어지니까 완전히 돌변하네. 제작진한테까지 지금 짐을 막. 지금 제작진 이거 뭐가 없어. 예. 나 조금 있다 뭐 흘리고
없죠? 없어. 그쵸? 뭐 이렇게 약간 아이보리색 조그만 파우치 같은 거 혹시 못 보셨죠? 없어요? 지금 온기를 다시 되짚어서 여기 무슨 아이보리색 조그만 파우치 같은 거 혹시 떨어진 거 못 보셨어요? 전혀 못 봤는데요? 어머나, 항상 완전 놀랬어. 이 이거. 칸에 타로카드 옆이나 이 자리에 있어야 되거든요. 집어넣으면 항상 이 자리에 있는데 저기요 혹시 어머 어이없어. 고맙습니다. 예. 근데 이럴 줄 알았어. 그러니까 혼자서 장 보러 오니까 이 사단이 나요. 경원이랑 어머나. 같이 다녔어야 돼. 찾았어요. 찾고 나니까 봐 여기가 지금 가슴팍이 다 아리고 아파요. 그거 아세요? 갑자기 막 너무 놀래고 긴장했다가 찾고 나니까 이거 긴장 확 풀리면서 여기 막 그 아픈 거? 부적을 잃어버린 동안 그럼 아팠다는 거예요? 극도의 긴장. 그날 밤 자다 깨 한참을 뒤척이는 지수 씨. 부적을 확인하고서야 다시 잠을 청해 보는데요. 또 잘 때는 머리맡에 아니면 베개 밑에 두고 자나 봐요. 무슨 일인지 결국은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나라. 설마 또 그 언니한테 전화하시는 거 아니에요? 연결이 되지 않아 삐 소리 후 소리샘으로 연결되오며 안 받는다. 그분 주무셔야죠. 어머, 야, 나가요? 헉, 어디가 무섭게. 찾아가는 거야? 야, 언니! 어머나. 웬일이야? 아니 새벽 3시에 언니 뭔일 있어? 춘천에 있는 점집까지 갔대요. 있지? 뭐요? 아유 자자 이거 뭐요? 이게 무슨 귀신이야 잤죠? 뭐야? 새벽 하면서. 3시인데. 그래 이거는. 집이 꼬치거라 난리도 아닌데. 새벽에 미쳤어. 이 새벽에 또 왔어 환자. 환장하지. 아우. 지수 씨가 한 걸음에 달려간 곳. 점집입니다. 야. 새벽에 난데없는 방문에 보살님도 놀라긴 마찬가지. 이거 보니까 좀 심각하네요. 그죠? 아까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아유 뭐 덤벙대고 그냥 좀 그러니까. 믿나 보다 그랬는데 이게 진짜 놀랬어. 뭔 일이야? 왜? 뭔 일 있어? 아니, 그럼 꿈자리가 너무 안 좋은데 언니 전화해도 전화도 안 받고. 아니 별일도 아니고 꽁꽁인데 전화를 해야지 그러면 언니한테. 전화 안 받더라고. 아유 별일 아니면 꿈 됐어. 해몽 찾아봐도 안 나오고. 깜짝 놀랐잖아. 할아버지 얼굴 봐야지 잠을 자지. 짜증스러운 얼굴이에요. 그리고도 지수 씨는 쉬이 점집을 떠나지 못합니다. 왜 그러는 거지 진짜? 지수 씨가 이렇게까지 점을 믿게 된 이유는 뭘까요? 영상을 봤어요. 시작된 시기가 언제부터라고 좀 20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이런 게 20년 정도? 부적이 없으면 불안감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세요? 상상해본 적 없는데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죠. 네. 그럼 아예 절대적으로 그냥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네. 네. 그렇죠. 저런 좀 믿음을 좀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으로 좀 바꾸면 좋을 텐데 그죠? 두 가지의 모습들이 자꾸 교차를 해요. 자, 하나는 나는 괜찮아. 나는 아무 문제 없어. 하는 마음과 네. 나는 힘들어. 나 지금 고통스러워. 하는 모습들이 두 가지가 같이 왔다 갔다 그래요. 부적을 곁에 둘 때와 달리 잃어버렸을 때 극도로 불안한 상태를 보인 지수 씨. 지금도 손에 부적 파우치를 들고 있어요. 지수 씨에게 이런 믿음이 꼭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슴 속에 정말 거의 건물 하나만한 바위가 내 가슴을 누르고 있었던 그걸 누가 딱 집어가 버린 듯 정말 스스로 태어나서 그런 느낌은 그 후에도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굉장히 편안했어요.
집채만한 무거움이 네, 그 무거움이 어떤 거였을까? 가족이었어요. 상담 중 지수 씨가 꺼낸 뜻밖의 이야기. 오늘을 일단은 아이고 저 드릴게요. 네. 아 솔직하게 부모님 무슨 일이 있으신 걸까요? 유복한 환경에서 부족한 것 없이 평범하게 자랐던 어린 시절.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실 뻔했거든요. 그날 밤 돌아가실 거라고까지 얘기가 나온 그런 상태였으니까 많이 힘들었죠. 아버지가 갑자기 이제 사고를 당하셨구나. 사고 이후 하루하루 생사를 넘나드는 아버지 곁을 지키면서 지수 씨의 삶은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설상가상, 병 간호를 하던 어머니마저 큰 수술을 받게 되면서 부모님 병간호하면서 엄마까지. 하루아침에 가장이 된 지수 씨. 세상의 모든 불행이 나에게만 닥쳐오는 것 같은 시간들이었습니다. 누구도 나에게 짐을 지우진 않았지만 스스로 내 마음은 내가 가장이 된 거죠. 갑자기 뭐 부모님들께서 이렇게 연달아 저렇게 되면은 답답한 마음에 찾아간 점집에서 우연히 받게 된 부적 한 장. 근데 이렇게 진짜 마음이 힘들 때에는 또 굉장히 큰 위로가 되잖아요. 부적을 받은 일주일 뒤 물놀이를 하다 젖은 부적을 무심결에 빼뒀다는데요. 그날 바로 물에서 거기서 놀다가 빠져 죽을 뻔했어요. 친구가 겨우겨우 살려줬거든요. 사고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앞차에서 떨어진 강목인데 갑자기 이렇게 앞으로 훅 날아오는 거예요. 목숨을 잃을 뻔한 큰 사고에서 두 차례나 화를 면하기까지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 지수 씨에게 버팀목이 돼준 건 그 누구도 아닌 부적이었던 겁니다. 사람들이 이제 불안감이 커지고 그리고 또 어떤 위축이 되고 자존감이 떨어지면 어떤 의지할 곳을 찾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이제 선별강박의 한 종류라고 얘기는 하는데 우리는 징크스라고도 얘기를 많이 합니다. 반복되는 우연한 경험을 통해 어떤 사물이나 현상을 연관지어 불길한 예감을 갖게 되는 심리현상 징크스. 나달. 왼손 천재 나달. 테니스 선수 나달은 물병을 세워둬야 경기에 이긴다는 징크스를 갖고 있고 물병 징크스가 있군요. 오바마 미국 전 대통령은 선거 당일 농구를 하면 승리했던 경험 때문에 미국 대선 당일에도 농구를 했던 걸로 유명합니다. 아하. 불안한 마음을 지우기 위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징크스. 하지만 지수 씨처럼 지나치게 의존하는 건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상황. 맹목적이다 보면 선택에 대한 선별에 대한 부분들이 안 되기 때문에 의지를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자, 그렇다 보니까 스스로가 뭔가 자존감을 만들고 우월해져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바탕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신에 대한 외로움이라든지 자신에 대해서 소통을 해주고 싶은데 소통을 받아줄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놓여 있는 거죠. 어느새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없어져 버린 생활. 의지하고 기댈 곳 없던 지수 씨의 마음이 이젠 다른 기댈 곳을 찾을 수 있을까요? 당장 하루아침에 해결될 문제들은 아니니까 좀 더 활기찬 생활. 그렇게 일단 나 자신을 조금씩 바꿔보고 그리고 차츰차츰 생각해 한 보려고. 번에 고칠 수는 없죠. 불안한데. 며칠 후 앉으세요, 아빠. 아버지를 집으로 초대한 지수 씨. 아니 부적 때문에 아버지랑도 많이 멀어져서 처음 이렇게 집에 초대하셨다고 해요. 오늘 부녀가 마주 앉은 식탁에 부적 얘기는 없습니다. 근데 내가 혼자서 이렇게 차려줘 본 거는 처음인 것 같아. 몰라. 오늘은 처음인 것 같아. 그동안 남모를 걱정이 많았을 아버지. 너 부적을 더 믿어? 부적은 내가 겪은 게 있는데 아니, 믿죠? 이 아빠는 어차피 너희 아빠야, 너희 부모야. 그렇지. 이거 나를 안 믿는다면 아니야. 나는 나를 믿어. 네, 많이 생각해 볼게요. 그 정도인 줄은 아버지도 몰랐나 보다. 근데 저거 사실 한 번에 고치기 쉽지 않잖아요. 부적이 없어도 스스로 행복해질 수 있다는 믿음.
그 믿음이 언젠가 지수 씨에게 진짜 부적이 되길 바라봅니다. 야, 그래요. 그러니까 다이 갑자기 뭐 비교하다 끊기는 보면 쉽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오늘 이제 방송을 보시면서 연락이 이제 끊겼던 분들이 아 제가 저런 일이 있었구나 하면서 약간 저분을 좀 이해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저분도 약간 좀 마음이 열리면서 부족에 대한 의존증이 조금 덜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저 같은 경우 미신이라고 할 순 없지만 북쪽에 절대 머리 안 두고 자거든요. 아 그래요? 그런 거 없으세요? 저 그냥 다 잘 자요. 아 그래요? 요즘에는 휴대전화에 다 나침반 기능이 있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여행을 갔을 때에도 북쪽에는 머리를 안 두고 자요. 야. 그리고 뭐 아나운서 같은 경우들은 초 단위로 뉴스를 하기 때문에 약간 어떤 숫자에 대한 강박증 같은 게 있고 예를 들어 뭐 444, 4시 44분 숫자를 보면 나는 안 좋은 일이 생겨라는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거 없으세요? 근데 사실 이제 운동선수들 같은 경우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징크스라고 하죠. 옛날에 그 보구스라고 굉장히 유명한 그 타자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예전에 이제 그 여자친구가 더가 위에 있는 스탠드에 앉아 있어야지 심리적으로 좀 안정이 돼가지고 그래서 여자친구가 매일 이렇게 와가지고 이제 옷도 좀 이렇게 좀 예쁜 옷 입고 와서 이렇게 좀 앉아 있고 뭐 그런 경우도 있었다 그러고. 그거를 선택적 지각이라고 합니다. 네네. 내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그걸 믿고 그렇게 행동하면 좋은 일이 생기다라는 그 믿음이 사실은 아하. 내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주고 아하. 운동선수 같은 경우에도 긴장이 풀려야지 뭔가 그렇죠, 플레이를 그렇죠. 잘할 네. 거 아니에요. 그런 또 역할을 하죠. 주변에 이렇게 그러시는 징크스에 빠지는 분들이 이제 극도의 어떤 스트레스라든지 이제 긴장 속에서 사는 분들이 네네네. 많다는 얘기군요. 네네. 실제로 그런 분들이 징크스가 많이 생기게 돼요. 실제로 이제 해결책은 손에 꼭 쥐고 있던 거를 뭐 이렇게 주머니에 넣어본다든지 조금 거리를 멀게 아하. 하면서 이게 있어서 내가 살았다는 그 생각이 이렇게 만든 것처럼 그렇죠, 그렇죠. 이게 없어도 나는 괜찮구나라는 아하. 경험 아하. 그런 것들이 이제 증거가 하나씩 쌓이고 탄탄해질 때 결국에는 자유롭게 적당히 생활을 할 수 있는 그 정도까지 좀 갔으면 좋겠어요.